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생각보다 뜻대로 좀 나오지 않아가지고 오늘 유로파 컨퍼런스를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 뭐 오전에 분석은 끝냈고 조합을 드렸는데 오늘은 중배당 고배당으로 갔는데 제가 이제 구매를 한 줄 알았는데 구매를 안 하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5시 경기를 포함 못 시키고 나머지 3경기를 묶어서 갔습니다. 뭐 앞전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게 또 하필 5시 경기였어가지고 어쨌든 그건 그거고 자 이제 그 오늘 37경기라 사실 메모장에 적어서 뭐 중요한 경기만 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경기들은 대부분 멘트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전 패턴대로 분석을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가지고 아침 빼고는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데 바이로야님 어서 오세요. 그 아침 조합은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은 5시 경기를 구매를 못 해가지고 나머지 3경기들로만 일단 묶어갔어요. 구매하고 나간 배트맨으로 구매한 줄 알았는데 구매가 안 됐더라고.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산푸이로 경기 못 갔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산푸이로 경기가 제일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침은 좀 가볍게 중배당 고배당 위주로 갔고 그거 빼더라도 배당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비킹기르부터 37경기 그냥 한 번에 한 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모장에 적는 경기들은 중요한 경기들만 그리고 오늘은 배당이 뭐 전체적으로 대부분 아주 낮은 배당들이 많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좀 할지는 오늘은 뭐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애매한 경기들은 그냥 다 쳐낼게요. 그냥 주말에 경기도 많기 때문에 오늘까지 만약에 조합을 뭐 너무 남발해서 간다면은 물론 무승부가 많이 보이면 또 무승부를 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좀 더 집중을 해볼게요. 원래 챔스가 요 정도로 4대가 안 맞지는 않았는데 요새 들어 조금 좀 빡셉니다. 자, 로동아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비킹기르부터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트로 그냥 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아이슬란드 팀인데 완전 홈 경기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립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이슬란드에서 합니다. 또 다른 아이슬란드 경기장 같아요. 그래서 뭐 대충 보자면 일단 이 시간대가 너무 이른 시간입니다. 이 혼자 그리고 우리가 잘 접해보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보가 없어요. 지난번에 오모니아 원정에서 4실점 그리고 세르클럽 유리의 상대로 3대1로 이겼고 그래서 지금 스코어가 1승 1패입니다. 그리고 보라츠바는 1승 1무 아포엘 원정에서 잡고 홈에서 파나티나 그래서 보스니아 팀이기 때문에 아이슬란드보다는 뭔가 흐름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생각해요. 리그에서도. 다만 이게 원정이고 전체적인 거 생각했을 땐 뭐 갈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그냥 무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기. 네. 무 또는 패스. 근데 이제 무지거나 패스. 왜냐면 보라츠바가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얘네는 챔스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챔스에서도 막 비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기는 전부 다 이제 공개는 안 하고 일부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킹기르가 홈인 걸 감안하더라도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프렌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죠. 보라츠바 프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첫 경기라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 갈까 아니면 자 그다음 hen트하고
오모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컨퍼런스입니다. 컨퍼런스 지금은. 자, 뭐 헨트 같은 경우에는 오모니아 상대로 이제 유로파 경기에서 두 번 다 만나서 두 번 다 졌습니다. 홈에서도 졌고 22년도에 원정 가서도 졌기 때문에 상성에서는 밀리고. 자, 헨트 지금 컨퍼런스에서 첼시 원정에서 두 골을 넣긴 했었지만 뭐 성적이 1승 1패라서 뭐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리그에서도 패배가 많지 않은 그렇다고 막 승률이 아주 쩌는 건 아닌데 그냥 좀 무난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어쨌든 컨퍼런스에서 전체적으로 패배했던 경기는 첼시 경기 딱 한 경기밖에 없어요. 지난 올라오는 그 라우드부터 봤을 때. 그래서 그래도 컨퍼런스에서는 조금 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상대가 오모니아, 상성에서 밀리는 오모니아고, 이게 어쨌든 벨기에 원정을 가는 오모니아 입장에서는 좀 빡셀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오모니아가 공격 쪽에 부상이 몇 명 있긴 해요. 미드필더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뭐 헨트도 없는 건 아닌데 헨트에 비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헨트가 홈인점을 감안하면 헨트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배당은 오모니아 쪽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하트 오브 미들로시언한테 2대0으로 졌어가지고 글쎄 오모니아도 컨퍼런스 성적이 나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원정 두 경기에서 이제 무득점이었었기 때문에 그래도 홈에 헨트면은 저는 홈팀이 좀 잡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헨트 승. 컨퍼런스 2시 때 경기만 좀 아니다.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컨퍼런스 경기만 공개를 할게요. 해축이랑 이제 세리에이 챔피언십 그리고 유로파는 공개를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자, 헨트 승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기아 바르샤바하고 디나모 민스크. 지금 레기아 바르샤바가 컨퍼런스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TSC 바츠 원정 3대0으로 이겼고 홈에서는 베티스도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점이 적어요. 최근 컨퍼런스 4경기 무실점. 그리고 리그에서도 지금 승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5연승 중입니다. 뭐 컵 대회, 리그, 컨퍼런스 포함. 그리고 디나모 민스크는 이제 벨라루스 팀인데 지난번 얘네는 이제 챔스에서부터 내려오긴 했지만 최근에 득점이 좀 저조해요. 뭐 유로파도 그렇고 컨퍼런스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레기아 승 봅니다. 레기아 승. 레기아 승에 홈인전 감안하면은 마인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마인도 한번 노려보겠다. 뭐 배당은 원정 쪽으로 좀 뭐 핸디 쪽으로 좀 빠지긴 하는데 디나모 민스크가 그래도 졌던 경기들 보면 한 골차 승부가 많았어가지고 이건 좀 고민을 해볼게요. 원래는 마인을 보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레기아 바르샤바도 실점이 없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마인이 땡기긴 하지만 좀 더 봐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일반 승배당이 너무 낮아서 그리고 이 주전키퍼가 부상으로 이제 서브가 뛰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마인이 좀 빡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나모 민스크는 지난번 일단 헬싱키 원정에서 퇴장도 있었습니다. 공격수 2골 3어시. 그리고 뭐 명단 제외된 선수들 제외하고는 딱히 큰 부상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배당 대비 레기아 승을 보지만 뭐 다폴더에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마인 쪽으로 좀 건드릴 것 같다. 그 다음 헬싱키하고 올림피아 류블라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헬싱키가 지난번에 디나모 민스크 상대로 이겼죠. 그래서 리그에서도 연패 중이었고 루가노 원정에서도 3대0 대량 실점을 했기 때문에 요새 폼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디나모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류블라나는 리그에서도 성적이 좋아요. 여기 슬로베니아 팀이거든요. 헬싱키는 핀란드고. 근데 하이덴하임한테 한 골을 넣긴 했지만 2실점에서 졌는데 지난번 린츠전도 이겼고 그래서 최근의 상승세는 류블라나가 좀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원정팀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데 하필 또 헬싱키가 뭐 챔스도 그렇고 컨퍼런스도 그렇고 뭐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 패배는 없어요. 홈에서는. 그리고 류블라나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만 경기를 했는데 원정에서 그렇게 득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이덴하임도 한 골, 리에카나 뭐 셰리프한테도 뭐 이기긴 했지만 다 한 골씩이라서 만약에 헬싱키가 한 골 넣는다면은 비길 가능성도 있다 보여집니다. 헬싱키 딱히 결장 부분이 없거든요. 뭐 올림피아 류블라나도 그렇고 둘 다 득점이나 실점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언더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근데 확실히 상승세는 류블라나 쪽을 좀 봐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한 번만 졌기 때문에. 그에 반면에 헬싱키는 원정에서 일단은 성적이 안 좋거든요. 루가노 3실점도 있고 그리고 디나모 민스크전에 그 이겼던 그 경기가 퇴장 이후에 골을 넣은 건 아닙니다. 퇴장 이후에 PK를 얻었지만 그 PK를 못 넣었을 뿐이지. 이렇게 본다면은 잠시만요. 하이덴하임의 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때 1대2로 졌을 때 완전히 밀렸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비벼썼는지 그걸 보고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슈팅은 밀렸네. 점유율도. 그러면은 근데 헬싱키가 요새 리그에서 성적이 안 좋아서 요건 일단 패스할게요. 좀 빡세네. 오늘 경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애매한데 해서 무승부를 가기에는 선택해야 되는 경기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은 좀 빡세 보여요. 왜냐면 흐름이 류블라나가 좋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컨퍼런스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빡센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물을 찍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무승부 가야 될 조합들이 너무 많아져서 일단은 완전 패스는 아니고 일단 무 또는 패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무승부 정 갈 게 없으면 얘네라도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유로파 컨퍼런스는 무승부를 노려야 됩니다. 일부러라도. 왜냐면 경기가 워낙 많아서 무만 뭐 3무라든가 뭐 2무 또는 잘 잡으면 뭐 하나라도 건지면 되기 때문에. 자, 샘록하고 더 뉴 세인츠 가도록 할게요. 일단 1승 1무의 샴록, 뉴 세인츠는 1승 1패고 공격이 일단은 뭐 결정자들이 있는데 뭐 다 장기고 뉴 세인츠도 마찬. 그나마 뉴 세인츠 쪽이 최근에 부상? 공격 쪽에? 부상은 아니고 명단에서 제외가 됐네. 사실 둘 다 결장 여부가 크게 없긴 합니다. 경고 누적이나. 해서 지금 보면은 샘록의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리그에서도 연승 그리고 지난번 란FC 원정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둘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원래 챔스 유로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컨퍼런스로 떨어지고 나서는 어쨌든 1승 1무로 아직 패배 없다. 그리고 드뉴 세인츠는 웨일즈 팀인데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졌고 얘네도 최근 기세가 좋습니다. 리그에서 성적이 좋고 아스타나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이거 그래도 샘록 홈이라서 뭐 이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글쎄요. 아일랜드랑 웨일즈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홈팀 승을 좀 더 봐야 되나 이게? 조금 빡세 보이네 이 경기가. 잠시만요. 아하, 요 경기는 좀 어렵네. 요 경기도 무 또는 패스 가겠습니다. 뉴세인츠가 피오렌티나 상대로 전반엔 0대 0이었거든요. 그리고 둘 다 그래도 홈이라서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근데
피오렌티나전에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네. 예, 그리고 뭔가 배당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포엘전도 결국엔 극장골로 이제 골을 아포엘전도 밀렸네. 뭐 퇴장도 있긴 했지만 요거는 과감히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괜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무또는 패스하고는 다릅니다. 3-6 경기는 이제 건너뛸게요. 너무 어렵네 이 경기. 자, 그리고 페트로쿰하고 라피드빈. 사실 컨퍼런스는 좀 애매하면 건너뛰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굳이 막 유로파에서 좀 승부를 보면 되니까. 자, 라피드빈이 2승 무패, 페트로쿰은 2패입니다. 2패.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결장자 부분은 그래도 라피드빈 쪽에 몇 명 있는 것 같거든요. 페트로쿰은 딱히 결장이 없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지난번에 야기엘로 원정에서도 무득점, 파포스한테도 4실점을 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페트로쿰이. 라피드빈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제 유로파에서 브라가 상대로도 좀 비볐던 팀이라 최근에 바샥세이 원정에서도 이겼고, 요거는 라피드빈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배당이 너무 적긴 해요. 이거 사실 배당 대비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라피드빈은. 그래서 라피드빈을 간다면은 마엔을 갈 수 있느냐인데, 몰도바의 페트로쿰? 마엔 봅니다. 마엔. 마엔으로 갈 거 아니면 건드리지 마세요. 이 경기는. 애초에 배당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노볼 가기에는 좀 3.5라 좀 빡세고. 자, TSC 바츠, 토폴라하고 이제 루가노인데, 이거 당연히 비교했을 때는 루가노가 좋죠. 그리고 최근 두 경기 다 득점이 없습니다. 유로파에서부터 떨어졌는데 1득점밖에 못했고, 지난번 레기아 바르샤바한테도 졌고, 그리고 루가노는 이 유로파에서 베식타스하고도 이제 비볐었고, 그래서 지금 최근 두 경기 무실점 중이라, 사실 지난번 물라다볼 여기 뭐 처음 듣는 팀인데 이 팀 상대로 한 골밖에 못 넣긴 했거든요. 그리고 그 팀이 이제 PK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슈팅이 뭐 압도적으로 많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바츠 정도면, 바츠가 지금 뭐 그렇다고 리그에서 성적도 막 아주 좋거나 그런 편도 아니거든요. 근데 루가노는 최근에 리그에서 연승도 뭐 아주 연승까지는 아닌데 무패를 좀 하고 있어서 패배도 많지 않고, 요것도 루가노 사이드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루가노 승 봅니다. 루가노 승. 마엔은 글쎄요. 루가노가 뭐 물라다볼 상대로도 뭐 마엔을 못할 정도면 마엔까지는 안 보이고, 고배당으로 노린다면은 뭐 핸디무 정도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뭐 결장 부분은 한번 보겠지만, 뭐 TSC 바츠는 크게 없어 보여요. 뭐 루가노도 마찬가지고, 뭐 질병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글쎄 공격에는 거의 결장 여부가 없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루가노가 좋다. 그래서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무를 많이 봤지만 무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거의 다 승패로 갈리면서 배당들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패로 나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작정하고 노리고 갈 건지, 아니면 그래도 이길 팀 이길 건지. 그래서 이길 팀 상대로 배당이 좀 낮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레기아를 핸디무를 노리든 뭐 hen트든 아니면 뭐 루가노가 됐든 해서 오늘은 승부를 보려면 무조건 승패 라인으로 보기에는 배당을 그렇게 높게 잡아갈 수 없어요. 뭐 2배 이상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없는 것도 아닌데 찾아보려면 좀 없을 수도 있어서 그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거는 무승부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핸디무 쪽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 파포스하고 아스타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포스 아까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하이덴하임한테 한 골밖에 안 주긴 했어요. 그리고 페트로쿰 원정에서 이제 4대1로 이겼고, 그래서 키프로스 팀이거든요. 키프로스 팀인데 컨퍼런스의 성적이 무승부가 없긴 합니다.
예전부터.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유로파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무가 없다. 그리고 아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죠. 카자흐스탄 팀. 여기는 보면은 컨퍼런스에서 승률이 나쁘진 않는데 여기도 무승부가 없긴 합니다. 근데 원정에 지금 2경기 연속 뉴세인츠랑 SK 브란 지난번에 8월에 원정 2경기는 다 득점이 없어요. 그래서 홈에서만큼 득점력이 그렇게 좋진 않다. 그래서 파포스도 뭐 저도 이제 처음 듣거든요. 좀 빡세 보이는 팀인데 왠지 파포스가 좀 더 이제 이름이 포스가 있다 보니까 뭔가 포스 나는 느낌이야. 괜히 이제 이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뭐 굳이 끼워 넣자면 페트로콥 상대로 4골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하이덴하임도 좀 힘든데 하이덴하임 상대로도 1골밖에 안 줬다는 건, 그리고 그때 이제 점유율이라든가 슈팅이 이제 훨씬 더 많았습니다. 15대 9.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땐 아스타나도 이제 단골이라서 예전에 유로파에서 자주 보고 그랬었는데 이거 화면이 잠깐 깜빡여가지고 깜짝이야. 이게 컴퓨터 꺼진 줄 알았네. 그래서 저는 파포스 쪽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당이 잠깐 메모장 하자면 파포스 배당이 아무리 그래도 1.19는 그러지 않나. 참 이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배당이 2번이나 바뀌었거든요. 마인도 바뀌고. 저 이럴 거면은 굳이 갈 이유가 없다 봅니다. 파포스하고 아스타나는 승패로는 접근 안 할게요. 아스타나가 뭐 뉴세인츠한테 2대 0으로 지고 그래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원정의 득점. 아무리 파포스가 이길 확률이 좀 높다고는 하지만 잠깐만. 근데 하이덴하임 상대로도 점유율이 높았단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파포스 승 쪽을 좀 봐야겠죠. 일단은 요것도 요 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완전히 건너뛰려다가 이것도 마인 갈 거 아니면 그냥 던지세요. 그냥 애초에 뭐 고배당 라인으로 마인으로 그냥 접근할 거 아니면 사실 갈 경기는 아니라 봅니다. 그냥 안 가기 아쉬우니까 일반승 가지 말고 그냥 고배당으로 한번 노려볼까 해서 마인 가는 거 아니면은 그냥 건너뛰세요. 오늘 아까 라피드 빈하고 같은 느낌이에요. 같은 느낌. 저기도 이제 배당이 이제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마인을 해주면 좋은데 꼭 마인 보는 경기는 뭐 비기거나 역배 나오고, 비겨야 될 경기들이거나 못 이길 만한 경기들이 뭐 마인 나오고, 그래서 그게 좀 빡세네요. 아이고 로동환님,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어제 그제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아챔 빼고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분석을 따로 하고 오진 않았습니다. 하고 오니까 성적이 더 안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냥 다이렉트로 하고 조합을 9시 전까지 좀 마무리 할게요. 제가 항상 그쯤에 나가기 때문에 더 빠르면 8시까지도 되는데 아마 이거 분석이 끝나면 유로파까지 한 7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석이 7시쯤 끝날 듯. 아무리 멘트만 친다고 해도 이게 그래서 조합 1시간 정도 짜야 돼. 1시간 정도. 최소한. 그러면 8시. 빠르면 8시. 빠르면 8시. 늦으면 9시. 그러니까 요 사이에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합을 무승부라도 2무 3무를 막 여러 개 노릴 건지 뭐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크하고 슬라비아 프라 가도록 할게요. 오늘 그 공개되는 거는 컨퍼런스만 공개합니다. 아까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로파나 뭐 세리에 챔피언십은 따로 공개가 안 되니까 멘트만 듣고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셨다가. 그래서 여기서 프랑크로 넘어가야 되는데 프랑크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잠시만요. 아까 한 경기가 더 있지 않았었나? 샴록을 건너뛰었구나. 이러면은 딱 됐죠. 이게 먼저 시작하는 경기가 8경기입니다. 11시 반 경기부터. 아마 컨퍼런스가 18경기고 유로파 경기가
17 경기였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경기 컨퍼런스 먼저 합니다. 컨퍼런스. 원래는 시간대별로 해야 되는데 컨퍼런스만 먼저 따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잠깐만, 고민되네. 그냥 시간대별로 갈까요? 뭔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뭐냐, 표시가 안 된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멘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프랑크하고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좀 왔다 갔다 하면 좀 헷갈려서. 자, 프랑크가 2승 1무입니다. 슬라비아 프라하가 1승 1무 1패고 지금 보면은 프랑크 쪽에 딱히 큰 결장이 없거든요. 뭐 슬라비아 프라하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리그 차이가 있고 프랑크가 지난번 보험 상대로 7득점이나 했고 그리고 최근 뭐 컵 대회라든가 그러니까 프랑크가 홈에서 무패입니다. 무패. 프랑크가 홈에서 무패이기 때문에 이 원정의 프랑크는 불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홈의 프랑크는 뭐 뮌헨도 비기고 그리고 유로파에서 성적도 지금 보면은 무패이기 때문에 잠깐 홈에서 RFS 1대0 빅토리아 풀젠하고 비긴 게 좀 크네. 3대3. 근데도 여전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슬라비아 프라하는 빌바오 원정 그게 딱 한 경기 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슬라비아 프라하도 약한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아약스하고는 또 홈에서 비겼고 선제골 내줬지만 루도그레츠전도 이겼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릴한테 떨어져서 유로파로 넘어오긴 했는데 홈에서는 릴도 잡았어요. 다만 이제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가 좀 비빌만한 팀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하필 프랑크라서 그렇습니다. 프랑크. 다른 팀도 아니고 프랑크를 만났기 때문에 좀 빡세 보인다. 그래서 저는 프랑크 승 봅니다. 승. 이거는 프랑크의 특성을 볼 때 언더보다는 오버가 많은 팀이라서 만약에 빅토리아 불젠처럼 뭔가 변수가 난다 하면은 저득점으로 비긴다기보다는 뭐 다득점으로 비길 가능성이 좀 있는데 슬라비아 프라하가 생각보다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난번 그 RFS 1대0으로 이긴 거 생각하면은 뭐 오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배당 대비. 만약에 프랑크 승을 안 갈 거면은 하나 뭐 무승부가 걸린다 하면은 차라리 언더로 접근하시는 게 물론 슈팅은 압도적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크 승 봅니다. 그러니까 빌바오전 그래도 한 골밖에 안 줬다는 거는 쉽게 볼 팀은 아니에요. 아무리 리그 차이가 있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피아 코스 대 레인저스. 원래는 컨퍼런스만 멘트하고 유로파를 이제 메모장에 좀 쓸려 했는데 그냥 다 멘트로만 하면은 뭐 7시까지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림피아 코스하고 레인저스는 최근에 이제 친선전을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그때 올림피아 코스가 3대1로 이겼었는데 지난번 말매 그리고 홈에서 브라가도 3대0으로 잡았던 상황이라 최근에 뭐 유로파만 보면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뭐 리그 성적이 뭐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승률이 아주 막 뭐 개쩐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최근에. 그래서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여전히 홈에서는 무패입니다. 무패. 그래서 올림피아 코스는 홈에서 좀 강하고 레인저스는 뭐 지난번 말메한테 2대0으로 이길 때도 말메한테 상성에서 밀렸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경기 잡아냈고 홈에서 일단 리옹한테 4대1로 발렸고 지난번 또 그 저기 보면은 FCSB라고 이 적혀있는 팀 있잖아요. 얘네가 스테아우 부크레슈티란 팀인데 얘네 상대로 4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리그에서는 에버딘한테 지긴 했지만 어쨌든 지난번 4대0 대승을 거뒀다 유로파. 근데 이제 원정은 좀 불안합니다. 최근 리그 2경기 다 졌고 그래서 그래도 홈에서 강한 올림피아 코스라서 브라가 상대로도 3대0으로 이길 정도면 아무리 레인저스라 하더라도 좀 빡세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만요. 얘네가 2승 1패로 동률이긴 하거든요. 승점이. 일단은 결장 부분을 보면은 레인저스가 뭔가 공격 쪽에 장기 부상들이긴 한데 뭐 명단 제외랑 3골의 이어시, 허벅지 부상이네. 톰 로렌스. 근데 올림피아는 공격 쪽에 딱히 부상이 없어서 요거는 그래도 올림피아코스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올림피아코스 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랑크하고 슬라비아 프라 그 슬라비아 프라의 그 원정 빌바오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빌바오보다 슈팅이 더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짝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프랑크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변하는 건 없어요. 홈의 프랑크가 강합니다. 강해. 자, 그다음 갈라타하고 토트넘. 그때 이제 손흥민이 교체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뭐 그때 좀 빨리 교체된 거 보면은 뭐 몸 상태가 나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다시 또 부상이 생길까봐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한 것 같긴 해요. 뭐 본인은 좀 짜증 날 수 있긴 하겠지만. 자, 갈라타에 누가 있느냐? 뭐 메르텐스, 뭐 바추아이, 뭐 이카르디, 그리고 롤란드 살라이는 명단에서 제외됐고, 뭐 하킴지에 뭐 멤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적한 오시멘도 있는데 오시멘이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도 팀 내 4골로 이카르디 일마지하고 가장 득점이 많긴 합니다. 근데 공격 쪽의 득점력이 되게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서 그게 좀 강점인 것 같아요. 갈라타는. 그리고 토트넘은 티모 베르너가 이제 부상이고 이살리숑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수비 쪽에도 로메로, 뭐 반더벤 요게 좀 타격이 있죠. 그래서 뭐 손흥민이 나오기는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토트넘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홈에서 토트넘은 진짜 강하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뭐 손흥민의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 동점골 만들고 역전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도 이제 맨시티전 2대1 승리라든가 웨스트햄전 4대1 승 그리고 그 전에 카라바흐나 브랜드포드로 3득점 해서 홈에서는 웬만하면 다득점하는 그 페이스거든요. 뭐 원정도 다득점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원정에서는 뭐 무득점으로 최근에 크리스탈전 졌다거나 아니면 브라이튼전도 2대0으로 이기다 3대2로 뭐 역전 당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홈에서는 지금 6연승 하지만 원정은 2연패입니다. 2연패. 물론 유로파로만 보면은 성적이 좋죠. 왜냐 3전 전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페렌치 바로시도 아마 그때 그때 뭐 역전을 한 건 아니구나. 그때 퇴장이 있었던 경기는 카라바흐였기 때문에 그거랑 좀 헷갈렸었는데 어쨌든 흐름은 토트넘도 좋습니다. 뭐 갈라타가 지난번 엘프스보리전 3대0으로 이기다 4대3으로 결국 한 골 차로 이겼거든요. 이런 거 보면 갈라타도 멤버는 화려한데 약간 실속이 없는 느낌? 그렇다고 못하진 않습니다. 갈라타가 챔피언스에서 이제 영보이즈한테 지고 이제 유로파로 내려왔는데 사실 그 경기 빼면 리그 포함 유로파에서 무패요. 무패. 최근에 4연승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그 차이도 있고 뭐 멤버적으로는 화려할지 모르나 어느 정도 이제 다 이제 그때만큼은 다른 더 좋은 리그에서 뛰었던 그때의 느낌만큼은 아니라 봅니다. 뭐 오시멘이 가긴 했지만 엘프스보리한테 3실점 하는 거 보고 쉽지 않다. 아무리 홈이라도. 그래서 저는 토트넘이 무패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갈라타도 이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냐. 무승부 좀 유력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갈라타 쪽으로 배당이 빠지는데 저는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토트넘 프랜이 좋아 보여요. 원정의 토트넘이 불안하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언어버는 건너뛰겠습니다. 사실 갈라타의 지금 페이스로 보면은 실점을 안 할 수가 없는 페이스거든요. 이러면은 저는 배당 대비 가장 좋은 건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오버. 왜냐면 이거 무승부 가기도 좀 빡센 게 이러다 뭐 토트넘이 또 원정에서 또 예측대로 또 이기다 역전패를 당할지 원래 이제 또 완전히 이제 무너질지 그리고 이미 3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 뭐 리그 경기를 신경 쓸 수도 있고 불과
뭐 이틀 뒤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그 리그 경기 뛰고 나면 A매치 기간이라 한 2주 정도 쉬긴 하는데, 예, 그래도 그래서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이고 갈라타의 실점 생각하면 뭐 풀에는 배당 대비 그렇게 메리트 있진 않아요. 갈 거면 아싸리 그냥 무승부 정도 가는 거, 그런 거를 하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버로 그냥 보겠다. 요 경기는 배당도 거의 2배 되니까 3.5라도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데글림하고 카라바오 경기 가도록 할게요. 뭐 보데글림도 카라바오도 이제 우리가 아는 다 단골들이긴 한데, 노르웨이의 보데글림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좋죠. 그리고 최근 브라가 원정에서도 잡고, 그리고 FC 포르투도 홈에서 잡았던 팀이라 예전에 챔스에서도 홈에서는 안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인 게 있긴 하겠지만 카라바오도 챔스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카라바오 요새 성적이 안 좋죠. 아약스전 특히 3대0으로 지면서 2명이나 퇴장당했습니다. 토트넘전도 토트넘이 퇴장당하고도 이제 3대0으로 이겼던 경기라서 이거는 사실 보데글림 봐야죠. 이거 어쩔 수 없이. 예. 다만 이제 배당이 얼마나 주느냐의 그 건데 1.44면은 생각보다 저는 더 낮게 줄 줄 알았거든요. 아까 뭐 파포스나 라피드빈처럼 그 정도의 배당을 줄 줄 알았는데, 왜냐면 카라바가 일단 수비랑 미드필더에 퇴장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보데글림 쪽 보면은 뭐 공격에 이제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거나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있긴 합니다. 캐스퍼호그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해요. 10골 2어시. 근데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로파 성적만 놓고 보면은 최근에 리그에서 살짝 승리가 없긴 하지만 워낙 홈에서 잘하기 때문에 포르투랑 브라가를 괜히 이긴 게 아니라 보고, 카라바오는 2명 퇴장이 아니더라도 이길 사이즈가 안 보입니다. 왜냐면 지난 토트넘은 초반에 퇴장당했는데 그 상대로 PK도 놓치고 결국엔 3대0으로 졌습니다. 3대0. 11명 대 10명이 싸웠는데, 예, 그래서 요거는 보데글림 쪽으로 배당이 올라갔네. 그래도 보데글림 승 봅니다. 저는 보데글림의 그 홈이라면은 이거는 뭐 마엔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루드고레츠 원정에서 3대2로 이긴 적이 있긴 한데 카라바가 지금은 퇴장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다음 경기로 갈게요. 그 다음 위닝호 대 AS 로마.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하지만 득점이 문제다. 득점이 항상 이제 득점에 대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로마를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랑 위니용이 승점이 딱 한 경기 차이고 아직 위니용이 승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부상이라든가 명단 제외된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로마는 멤버적으로 보면 질 수가 없긴 하거든요.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로나에 있던 이제 어디였지? 그 노르웨이 국대인가? 도브비크? 확실히 리그 옮기고 나서는 뭔가 임팩트가 없습니다. 아직도 4골밖에 못 넣었고, 그리고 디발라도 2골밖에 안 되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골을 뭐 분산해서 많이 넣는 것도 아니고 넣어봤자 이제 한 골 넣는 선수들이 많고, 그러니까 득점이 너무 문제예요. 로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난번 베로나전도 결국엔 2대3으로 졌고, 왜냐면 헬라스 베로나가 그때 2명, 아마 그 전 경기에 2명 퇴장당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홈에서 상성에서 밀린다고는 하지만 너무 좀 빡센 게 아닌가. 그런 헬라스 베로나도 못 이길 정도면 위니용도 벨기에에서 홈에서 나름 좀 하거든요. 지난번 미투일란전 지긴 했지만 보데글림하고 이제 비겼고, 그리고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근데 이제 멤버적으로 보면 로마가 세긴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로마에 뭐 그렇다고 로마가 갑자기 뭐 리그에서는 못하는데 유로파에서 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원정에서도 아직 그 1승이 없거든요. 리그에서. 더군다나 이제 리그에서 연패 중이고 원정. 그리고 유로파에서도
엘프스 보리한테 1대0으로 졌던 로마라서 이 경기는 배당이 로마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번에 기회다. 로마승 가야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위닝홍 프렘 보거나 건너뜁니다. 이 경기는. 이거는 무승부도 보기 좀 빡세요. 왜냐? 무승부 본다는 건 그래도 로마가 원정이지만 좀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거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엘프스 보리한테까지 질 정도면은 최근에 득점도 득점이고 워낙 원정 기세가 안 좋아서 사실 믿음이 안 갑니다. 로마는. 뭐 이기면 이기는 거지 뭐 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나마 이제 또 좋은 점을 찾자면 엘프스 보리한테 지긴 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은 점유율도 압도했고 그리고 슈팅도 2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PK를 준 거네 엘프스 보리한테. 예. 이러면 무승부? 일단은 배당 대비 위닝홍 프레는 좀 버리도록 할게요. 아무리 로마가 믿음이 없다고는 하지만 점유율이나 슈팅이 좀 많이 차이가 났네요. 이러면은 반대로 좀 꼬아서 생각하겠습니다. 이 경기. 저 로마 승 보겠습니다. 갑자기 좀 틀겠다. 왜냐? 뭔가 느낌이 좀 로마 이길 것 같은 갑자기 그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제 내용도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날 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 기점으로 로마가 살아나야 된다. 갑자기 이제 태세 전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지금 연패 중이거든요. 오늘 지면 3연패입니다. 리그 포함 3연패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홈에서는 그나마 패배가 좀 적긴 하지만 위닝홍 잘하는 거 알겠는데 얘네도 득점력이 막 그렇게 폭발적으로 높지 않아요. 유로파에서 그 챔스나 유로파 보면은 1득점 이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위닝홍이나 비슷한 마당에 그래도 공격 라인 쪽에 보면은 로마 쪽이 좀 더 골을 넣을 확률이 좀 크니까 로마 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2.3 배당 오늘 고배당 라인에 들어갈 수 있다. 좀 과감하게 좀 던져보겠습니다. 뭐 이러다 마행까지 해서 5배 터질 수도 있어요. 로마승 봅니다. 로마승.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루도고레츠하고 빌바오. 이거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네. 지금 7시까지 할 수 있으려나 이거. 자, 루도고레츠하고 빌바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도고레츠 지난번 안드레이트 원정에서 일단 2대0으로 졌고 퇴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1무 2패 그리고 득점이 없네. 예, 그리고 빌바오는 2승 1무 그리고 경고 누적도 있고 퇴장도 있고 뭐 명단 제외도 있고 골에 관여한 선수들이 못 나오는 선수들이 조금 있긴 하네요. 그리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구르제타 말고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빌바오는 홈에서는 진짜 막강하거든요. 근데 원정은 솔직히 살짝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마요르카전도 비겼고 지로나전은 진짜 PK를 말도 안 되게 몇 번 놓쳐가지고 결국 PK로 졌고 로마전은 1대1로 비겼고 해서 유로파 성적만 보면 무패긴 한데 이 루도고레츠가 홈이라서 근데 슬라비아 프라한테 2대0으로 질 정도면 요거 빌바오 승 봅니다. 빌바오 쪽으로 배당이 빠지더라도 그래도 리그 차이 있다. 아무리 뭐 루도고레츠를 이제 조금 생각하려면 슬라비아 프라전을 지면 안 됐었는데 그거 진 거 보니까 그리고 유로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3경기 동안 득점이 없다. 요것도 좀 크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빌바오 승 그리고 마에는 글쎄요. 빌바오도 원정에서 마에였던 경기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다음 또 바이오돌리도 원정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원정 2경기 연속이라 그리고 요새 빌바오가 홈에서 말고는 그때 에스파뇰전 빼면 사실 득점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리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핸디무냐 마엔이냐 노릴 거면은 빌바오 승 보는 입장에서는 마엔을 노리는 게 더 좋다 봅니다. 왜냐면 슬라비아 프라한테도 홈에서 2골 내줄 정도면
빌바오면은 3골 4골 때려 박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바오 승의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스하고 트벤테. 아직도 갈 길이 멀었네요. 자, 얘네도 순위가 막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니스하고 트벤테 보면은 둘 다 아직 1승이 없는 팀들이고 득점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거기다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페렌치바로시 원정에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뭐 리그에서는 모나코도 잡고 쉽지 않은 브레스트 상대로 이겨서 연승 중이긴 하나 유로파만 보면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1득점 이상 못하고 있고 그리고 라치오 원정에서는 4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고 근데 어쨌든 홈에서 니스 무패입니다. 무패. 유로파 포함. 그리고 트벤테는 트벤테도 리그에서 연승 중이긴 한데 얘네도 지난번 라치오전 퇴장이 있었네. 그래서 서로 퇴장 한 명씩. 근데 그 퇴장 임팩트가 좀 강합니다. 트벤테는 기퍼가 퇴장을 당했어요. 주전 기퍼. 그리고 공격에 이제 8골 이어시 하고 있는 샘 스테인 선수. 얘가 몇 번이었지? 14번? 얘가 못 나옵니다. 미드필더로 표시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못 나옵니다. 그래서 주전기파랑 이게 못 나오는 게 좀 빡세다. 물론 이제 트벤테는 맨유 원정 그리고 홈에서 페네르바체 비교가지고 웬만하면 잘 안 지긴 하거든요. 근데 니스도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고 만약에 퇴장이 없고 뭐 기포도 나오고 했으면은 트벤테가 좀 비벼볼 만해서 뭐 무승부를 가겠는데 이거 결장이 좀 크다. 그래서 니스 승 봅니다. 요거 뭐 마행까지 보긴 빡세요. 니스도 그때 뭐 8대0은 생테티엔이 못했다 보고 트벤테도 쉽게 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안 이제 한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었는데 리그에서도 연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라치오전은 라치오전이고 니스의 득점력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트벤테가 라치오한테 2대0으로 진 이유는 너무 초반에 퇴장을 당해서 그래요. 너무 초반에 너무 한 10분 만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요거는 니스 승 봅니다. 니스 승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FC SB 여기가 어디냐 아까 얘기한 스테아오 부크레슈티 이름도 깁니다. 그리고 미투일란하고의 경기인데 일단 지난번 레인저스한테 4실점 하지만 홈에서 RFS 상대로 4득점 그리고 PAOK 원정에서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 경기는 그 레인저스 경기밖에 없어요. 홈에서는 예전에 8월에 한번 졌고 그리고 얘네도 챔스에서 내려온 팀이라 못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투일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 연패는 아닌데 최근에 졌고 그리고 챔스랑 유로파만 봤을 때는 얘네도 패배가 딱 한 번밖에 없긴 합니다. 위니옹이랑 마카비 텔라비브 상대로 실점을 안 했고 호펜하임도 비겼고 해서 요거는 스테우의 홈인 걸 감안하면은 미투일란이 좀 더 나아 볼 수 있긴 좀 더 나아 보이긴 한데 글쎄요. 근데 그렇다고 FCSB 스테아우가 뭐 승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상 여부가 있긴 합니다. 한두 명. 근데 미투일란도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조금 있어요. 한 3명 정도. 그래서 뭐 결장으로 이어진다면은 오랜만에 무승부 보겠습니다. 요거. 진짜 오늘 무승부를 거의 잘 안 봤네. 앞전에 이제 컨퍼런스는 무가냐 패스하냐 이제 요런 경기가 뭐 한 2경기 정도 있었다면은 유로파는 딱 1경기네. FCSB. 어쨌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시 45분 경기가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5시 경기로 4시 45분 경기부터 가야죠. 어디서부터냐? 제노아 코모. 이게 이탈리아 경기가 하나 껴있거든요. 오늘 챔피언십하고. 요거까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즐겨찾기랑 최대한 빨리 하는데 지금 방송한 지 한 1시간 됐거든요. 1시간에 18경기, 19경기 했기 때문에 남은 경기도 1시간 정도 잡는다면은 한 7시
7시 언저리에 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조금만 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조합도 짜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노아하고 코모. 요거는 세리의 경기라서 지금 둘 다 순위가 안 좋습니다. 승점이 9점으로 같은데 득실은 코모가 살짝 앞서는 정도? 그리고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이제 승리가 없거든요. 3무 3패. 그리고 코모도 원정 성적이 좋지 않고 패배가 많고. 일단 특이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기존에 못 나왔던 선수들 계속 못 나오고, 뭐 주전기포도 부상이니까 이제 서브가 뛰고 있는 마당이고, 코모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뭐 장기 부상 아니면 아주 최근은 없어요. 그나마 해봤자 한 8경기 뛴 정도지.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어쨌든 지난번 제가 이제 딱 하나 틀렸던 경기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주력 적중하면서 틀렸던 경기가 뭐냐면 사무에 엠폴리 무 하나, 그리고 라치오 마엔, 그 플럼이랑 셀탑이고, 그 라치오 마엔, 그리고 그 두 조합이 섞여 있던 게 뭐냐면 파르마 승과 핸디 무였습니다. 3핸디 무도 파르마 때문에 날리고, 그 다른 뭐 프렌 조합도 파르마 승 때문에 하나 날리고, 그때 파르마 상대가 제노아였습니다. 제노아. 왜냐면 그 전에 제노아가 이제 2경기 득점이 없었고, 그리고 뭔가 부상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노아가 요새 승리도 잘 없다 보니까 파르마가 홈에서 그래도 강한데 이길 수 있으려나 했는데 결국엔 졌다. 그래서 제노아가 그 경기를 승리로 연패도 끊고 꽤 오랜만에 승리했습니다. 거의 한 10경기 만에 승리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흐름은 좀 바꿔오긴 했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제노아가 아직 홈승이 없습니다. 뭐 로마랑도 비기고 인테르랑도 비기고 뭐 볼로냐하고도 비기고 하긴 했지만, 글쎄요, 이게 지난번 이겼다고 해서, 그리고 코모도 원정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엠폴리, 토리노, 하필 또 그때 사무했을 때 엠폴리 프렘 보면서 이제 무승부를 노렸던 건데 코모가 이제 한 골도 못 넣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됐죠. 그러니까 제노아나 코모나 저한테는 안 좋습니다. 기억이. 파르마랑 이제 엠폴리 상대로 뭔가 이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파르마는 또 파르마가 이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코모가 원정 3연패인데 예전에도 컵 대회 포함 4경기 연속 못 이긴 적이 있거든요. 원정에서. 근데 리그로는 3경기, 4경기째 아탈란타 원정에서 3대2로 이겼던 전적이 있어서 과연 코모가 4연패를 할까, 그리고 제노아가 연승을 할까라고 접근을 했을 때 저는 제노아가 연승은 못할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코모가 4연패 할 그림은 안 보여져서 요거 한번 무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아까 그 짝이 어디 있냐, 그 FCSB 스테우 짝이 요 놈으로 좀 치면 되지 않을까. 약간 요런 느낌. 시간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가장 근접한 걸 찾는다면. 그래서 제노아 코모는 무 찍어서 갈 거 아니면 그냥 건너뛰세요. 뭐 제노아가 프렌 받았기 때문에 제노아 프렌이 홈이라서 뭐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확률로 갈 거면 제노아 프렌, 고배당 때릴 거면은 무승부 이렇게 가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브로미치 번니 하고 바로 이제 컨퍼런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브로미치하고 번니. 요새 브로미치가 너무 안 좋아요. 아시겠지만 5연속 무승부. 그러니까 5연속 무승부 할 수 있어요. 근데 7경기째 승리 없는데 그 7경기 중에 4경기가 득점이 없고 2경기가 1득밖에 못하고 1경기마저 2득을 했지만 3실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패배가 많이 없는데 득점력이 너무 안 좋다, 브로미치. 하지만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쳤죠. 못한다 하지만 결국엔 지금 7위 대 4위 싸움이거든요. 둘 다 딱 2번 졌습니다. 2번. 득실도 보면은 번니가 살짝 우세고. 근데 번니가 이제
홈에서 무패인데 원정 무패는 아니지만 원정에서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상위권이라서 이거 거의 반반 느낌이긴 하거든요. 둘 다 큰 결장 여부도 없고 그래서 다만 일단 번니도 4경기 연속 무패하다가 지난번 미럴한테 졌고 그리고 미럴이 좀 하더라고. 어제 어디냐 리즈도 잡는 거 보니까 미럴이 심상치가 않긴 해요. 그래서 번니도 언더가 많습니다. 브로미치도 언더가 많고 근데 도무지 이제 어디가 이길 사이즈가 안 보인다. 그나마 본다면은 번니 프렌을 좀 봐야 되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번니도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최근에 미럴한테도 졌고 얘네도 2경기 득점이 없고 그리고 더 길게 보면 뭐 옥스퍼드 원정이나 프레스턴하고의 홈 경기도 득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7경기 연속 언더인데 오버 경기도 지금 리그 시작하고 나서 딱 3경기입니다. 3경기. 컵대회 포함해서. 나머지 다 언더예요. 브로미치도 리그 초반 그리고 뭐 번니보단 많긴 하지만 얘네도 지금 6경기 연속 언더고 그래서 요 경기는 무가면 딱 좋겠죠. 근데 뭐 번니는 그나마 셰필드 웬즈 원정에서 이제 최근 승리를 했기 때문에 타이밍으로 보면 브루미치가 이길 타이밍이긴 해요. 그래서 번니 프렌도 못 가겠다. 이거 좀 빡셉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언더고 그러니까 번니가 1대0으로 이기든 뭐 브로미치가 이기든 둘 다 실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언더 보고 그래도 6경기 연속 무승부는 좀 빡세지 않나. 설마 6경기 연속 무승부 할까? 근데 생각해보면 번니도 리그에서 연패는 없었거든요. 울버햄튼전이 이제 컵 대회이기 때문에 그거 빼면은 썬더랜드한테 지고 미러알전이 유일한 패배입니다. 2번. 또 그렇게 생각하면 번니도 이번 비기면 3연속은 아니고 원정에서 딱 2번 비겼으니까 홈에서 비겼으면 이제 홈에서 3연속 무승부지. 요거 언더랑 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6연속 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6연속 무 나올 수도 있다. 일단 언더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너무 어렵네 경기가. 요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첼시하고 FC 노아. 자, 지금 첼시가 성적이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배당이 말이 안 됩니다. 2승 무패. 그리고 FC 노아가 1승 1패. 그리고 콜 팔머가 일단은 명단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리고 FC 노아는 딱히 크게 결장 여부가 없는데 일단 아르메니아 팀인데 리그 차이가 너무 나죠. 이건 뭐 로테를 돌린다 하더라도 첼시의 승 봅니다. 뭐 지난번 파나티나 원정에서도 4골 때려 넣었고 헨트도 4골. 그래서 세르베테전은 뭐 그때 한번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뭐 첼시도 성적이 막 아주 극강으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전히 홈에서는 맨체스터 시티전 이후에 패배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첼시 근데 첼시가 2마엔이네. 1마엔이면 가볼만 한데 2마엔의 1.38에 대한 배당이다. 좀 메리트가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잠시만요. 첼시. 첼시 다음 경기를 봐야겠는데? 아스날 경기네 다음 경기가. 와, 좀 빡센데 그러면? 잠시만요. 첼시가 헨트한테 4대2로 이겼거든요. 근데 저거는 2마엔까지 가면서 1.38을 가기엔 배당 바뀌기 전에 1.55일 때는 갈만 했는데 아니라 봅니다. 3.5 오버도 사실 애매해요. FC 노아가 골을 못 넣으면 안 나올 수도 있고 과감히 버립니다. 패스. 다음 아스날 경기도 있고 이거는 애초에 갈 경기가 아니라 봅니다. 뭐 배당은 다 홈팀으로 빠지는데 뭐 시원하게 이겨도 저는 제외를 할 겁니다. 자, 코펜하겐하고 바샥시에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보면은 코펜하겐이 배당이 좀 적거든요. 둘 다 승리가 없긴 합니다. 1무 1패 대 2패 팀인데
일단 코펜하겐 지난번 베티스 원정에서 비겼고 홈에서 선제골 놓고 야겔로한테 역전 당했고 그리고 최근에 리그 포함 무패를 6경기 동안 하고 있는데 자, 바샥시에 같은 경우에는 첼레한테도 5실점. 좀 빡세네 이게. 요거는 홈팀 봐야겠는데 코펜하겐. 코펜하겐 승 봅니다. 어차피 컨퍼런스는 체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코펜하겐 승 보고 마행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 경기 홈이기 때문에 고배당 노린다면. 자 린치하고 그 다음에 세르클러브리에 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보면은 홈팀 쪽으로 배당이 빠지는데 린치가 아직 1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 쪽에 아예 부상이 없는 게 아니긴 하거든요. 몇 명 있는데 뭐 장기 조금 된 상황이라. 그리고 세르브리 쪽은 주전기퍼가 일단 부상 중이고 수비에도 부상이 있고 공격에도 한 명이 있고 해서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린치 홈입니다. 류블라나한테 2대0으로 발리긴 했지만 유르그로덴 상대로 2대2로 비겼고 나름 홈에서는 좀 잘 안 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벨기에 팀의 브레어는 비킨기르한테도 일단은 3대1로 졌었고 최근 장크트한테 6대2로 또 이겼었단 말이죠. 얘네는 그 유로파하고 이제 컨퍼런스 그 성적을 보면은 언더보다 오버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컨퍼런스는 더더욱 그렇고 해서 저는 요 경기는 비기는 것까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유르고르덴전도 결국 비겼으니까 오버 봅니다. 오버 이기든 비기든 오버 쪽으로 좀 접근할게요. 자 베티스하고 첼레 가겠습니다. NK 첼레. 자 NK 첼레가 지난번 바샥시에 5득점 했는데 비토리아 SC한테 3대1로 졌었고 그리고 원정의 성적을 보면은 유로파 포함 다 연패 중이네. 그리고 베티스가 요새 은근히 좀 칩니다. 빌바오전도 비기고 그러니까 얘네가 부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와중에 AT도 잡고 뭐 코펜하겐 비긴 건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최근 흐름이 좋아요. 5경기 무패. 그래서 요 경기는 베티스 승을 볼 수밖에 없는데 배당이 너무 적다. 그리고 베티스가 아직 1승이 없어요. 그래서 뭐 로셀소 부상이고 루이발도 지금 부상인 것 같고 첼레는 딱히 큰 부상이 없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베티스 승을 봅니다. 베티스 승 마인승까지 봐야 되지 않나. 마인승도 표시를 해줘야죠. 그리고 이거 린츠 표시를 안 했구나. 오버입니다. 오버. 자, 그 다음 유르고르덴하고 파나티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둘 다 1승이 없습니다. 1무 1패. 그리고 결장 부분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유르고르덴 지난번 비토리아 SC 상대로 졌고 린치 원정에서 비겼고 그리고 컨퍼런스의 성적만 놓고 보면 비토리아 SC 전에 처음으로 졌거든요. 그전에는 어쨌든 진 적이 없긴 합니다. 뭐 비긴 적이 있긴 해도. 그래서 홈인데 비토리아 SC한테 슈팅은 뭐 2배 정도 밀렸어요. 딱 2배 차이라서. 그리고 파나티나 같은 경우는 썩 좋지 않네요. 홈에서 랑스도 잡긴 했었는데 예전에 8월에 왜냐면 랑스 원정에서 졌는데 결국엔 2대0으로 잡고 올라온 거거든요. 랑스는 떨어지고 그리고 아약스 원정에서도 이겼던 파나티나입니다. 승부 차이까지 가서 13대 12로 졌는데 최근에 유르고르덴이나 파나티나나 뭐 큰 차이는 없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경기 지난 4실점 한 거를 너무 부각시키면 안 될 것 같고 랑스도 잡고 아약스 원정에서도 이겼던 팀이라서 유르고르덴 글쎄요. 이게 무승부를 가야 할지 파나티나 승을 좀 더 봐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인데
잠깐만요. 오늘 무 보는 게 많이 없네 생각보다. 그렇다고 일부러 뭐 무를 보는 건 아닌데 린치 원정에서도 비겼고. 근데 보라츠바한테도 결국엔 1대1로 비겼어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고민되네 이게. 여기서 너무 고민하면 안 되는데. 유르그로 된 파나티나. 일단 무승부 보겠습니다. 무승부. 조금 빡셀 것 같아. 무승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예. 아포엘하고 피오렌티나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차이가 너무 나죠. 피오렌티나가 지금 아주 성적이 좋아요. 7연승. 물론 컨퍼런스는 좀 예외긴 합니다. 리그에서 이제 엄청나게 미친 듯이 잘하고 있는데 컨퍼런스만 딱 놓고 보면은 뭐 지난번 장크트 갈렌한테 이제 선제골 내주고도 4대1로 이겼는데, 예전에 뭐냐 어디냐 푸스카스 뭐 어디 처음 들어보는 팀한테 1대1로도 비기고 홈에서 또 3대3으로 비겼었거든요. 그래서 피오렌티나가 다음 일정도 헬라스 베로나전이 좀 짧아요. 이틀 뒤에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빡셀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포엘 정도면 지금 흐름으로 좀 이겨줘야 되지 않나. 피오렌티나도 지금 결장 부분을 보면은 일단 모이스킨이 발목 부상이 있는 게 좀 크긴 하거든요.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구드문드손이 여전히 부상 중이라서 이게 고민이 되네. 저 정도의 배당을 갈만하냐? 뭔가 좀 찝찝합니다. 피오렌티나 너무 좋아 보여서. 왜냐면 지금 리그에서 너무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어서 지금 5연승 중이거든요. 실점도 1실점밖에 안 합니다 지금. 그러면 요렇게 갑시다. 피오렌티나가 이기는 거 당연히 생각하는데 뭐 아주 막 다득점으로 이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느낌상. 뭐 지난번에 장크트 상대로 4대2로 이기긴 했는데 고민이다 이게. 언더를 가야 될지. 그래도 피오렌티나를 봐야 되나? 모이스킨 부상이 좀 크다 생각하는데 잠깐만 잠시만요. 갑자기 또 막히기 시작하는데 그때 모이스킨이 안 뛴 것 같거든요. 장크트전도. 얘네가 슈팅은 압도적이긴 했습니다. 압도적이긴 했는데 장크트도 스위스에서 뭐 잘한다고 볼 순 없지. 맞아. 성적이 좀 안 좋긴 하네. 아포엘 정도면 이겨줘야 된다 봅니다. 이거 피오렌티나 승 갈게요 그냥. 어쩔 수 없다. 너무 고민이 돼서 원래 언더나 오버로 좀 접근하려 했는데 그거 좀 빡센 것 같아요. 그래도 이길 팀 이길 거다. 이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토리아 대 물라다볼. 좀 더 빠르게 갈게요. 좀 더 빠르게. 자, 2승 무패 비토리아. 물라다볼 2패인데 득점이 없습니다. 체코 팀인데 루가노, 노아한테 FC 노아한테도 2대0으로 졌어가지고 비토리아는 포르투갈 팀인데 리그에서도 성적이 나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엄청 좋네. 최근에 몇 경기야? 7경기 무패고. 그리고 유르고로 된 원정이나 첼레 상대로도 다득점을 해서 요거는 요것도 갈 거면 마엔으로 접근하세요. 마엔. 마엔 갈 거 아니면 굳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뭐 베티스도 같은 느낌이에요. 뭐 마인 보는 것들 다 같은 느낌입니다. 다 배당이 아마 낮을 거예요. 코펜하겐만 빼고 다 1.2대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다 묶어가는 다폴더 가는 거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 하트 오브 하고 하이덴하임 갈게요. 자, 하트 오브는 오모니아랑 디나모 민스크를 잡았죠. 그래서 지금 뭐 리그에서는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쨌든 컨퍼런스에서는 2승 무패. 2승 무패인 팀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하이덴하임도 역시 2승 무패. 리그에서는 지금 원정에서 3연패인가? 원정 3연패. 그리고 4경기째 승리가 없고, 하지만 컨퍼런스만 보면은 2승 무패다. 파포스 원정에서도 이겼던 하이덴하임. 그래서 저는 하트 오브도 뭐 잘하긴 하는데 조금 더 하이덴하임을 높게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배당은 하트 오브 쪽으로 좀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결정자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덴하임도 크게 뭐 결장이 없는데 뭐 로테를 돌리려 하나? 근데 둘 다 뭐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이덴하임도 류빌라나 상대로, 잠깐만, 아니구나. 하트 오브 디나모, 빅토리아 풀젠, 파포스. 잠시만요. 오모니아 상대로 점유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점유율, 하이덴하임이 파포스 원정에서 점유율도 많이 밀렸네. 그리고 하트 오브는 오모니아 상대로 오히려 홈에서 밀렸고. 요거 하이덴하임 승이 조금 더 보이는데 물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원정이라서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네. 예. 자, 야기엘로하고 몰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야기엘로는 지금 코펜하겐 원정에서도 잡았고 리그에서도 너무 좋습니다. 폴란드 팀인데 그 몇 경기야 지금 거의 10경기 무패 중입니다. 무승부도 딱 한 번밖에 없고, 몰데 같은 경우에는 란FC를 3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헨트한테 1대2로 졌고, 근데 몰데도 상당히 좀 할만하거든요. 야겔로가 공격에 좀, 근데 몰데도 은근히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좀 있네. 부상도 있긴 하지만. 근데 몰데도 원정이긴 하지만, 근데 유로파에서 원정 성적을 보면 또 좋지는 않았네요. 야기엘로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뭐 챔스나 유로파에서는 성적이 안 좋았네. 예. 요거 그래도 좀 비빌 가능성이 좀 있어서 요것도 한번 무승부 노려보는 게, 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건너뛰기엔 좀 애매하고, 한번 노려볼게요. 요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란FC하고 장크트 갈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란FC 같은 경우에는 젬룩한테 4실점, 그리고 몰데한테 3실점. 지금 연패를 하면서 실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장크트 갈렌도 2연패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피오렌티나전 4실점, 뭐 브리에전 6실점에서 얘네도 지금 리그 포함해서 한 8경기 승리가 없는데 3연속 무승부 중이거든요. 스위스 팀. 그리고 컨퍼런스의 성적을 보면은 딱 한 번 이겼습니다. 한 번. 다 비기거나 져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그럼 올라왔느냐? 트라브 존스포르 상대로 2번 다 비겨서 승부 차이까지 가서 올라온 거예요. 사실 운이 좋았다. 그리고 란FC도 컨퍼런스 성적 보면은 오히려 2번 이겨서 더 많이 이기긴 했는데 둘 다 갈 경기는 아닙니다.
사실 요견은 오버 가려 해도 뭐 장크트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홈이 아니다 보니까 좀 빡세고 배당도 메리트 없고 그렇다고 3.5 오버를 가자니 뭔가 둘 다 실점이 많아서 오버 가면 되는데 또 득점력으로 봤을 때는 또 물론 장크트가 득점은 좀 더 이제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뭔가 살짝 좀 애매하다. 그래서 요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뭔가 막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건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유 요거 마무리하고 이제 방종하고 이제 조합을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7시 전까지는 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합이 8시 넘어까지 할 수도 있어요. 계속 이제 뭐 무승부를 가야 되는지 뭐 프렌을 가야 되는지 뭐 핸디 지금 제가 노려볼 수 있는 거는 무승부야 뭐 무승부 보이는 것들은 가면 되지만 승 보는 것들 중에 이제 마엔이나 핸디무가 고민되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무승부도 이제 뭐 핸디무랑 묶어 가야 되는지 뭐 5시면 5시 경기만 묶어 가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좀 오래 걸릴 듯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합을 보내더라도 한 9시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해축이요? 뭐 조합을 짜봐야 알겠지만 오늘은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아예 갈 거면은 그 뭐냐 오늘은 뭐 무승부가 막 생각보다 뭐 많이 보인 것도 아니고 무승부 라인도 2무 이렇게 노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무승부 라인도 노릴 거면은 3무로 노릴 겁니다. 3무. 너무나 좋아 보이는 무승부면은 한 2무 정도 노려볼 수 있는데 애초에 오늘 경기가 워낙 많고 이게 리그 경기가 아니고 컨퍼런스다 보니까 뭐 무승부가 어느 게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트 오브라든가 야기엘로 둘 다 무승부가 어느 게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다른 거랑 묶어서 뭐 3무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력 부주력은 1, 2순위는 딱 한 조합씩 가고 나머지 라인들을 언오버로 이제 다폴 고배당을 노릴 건지 아니면 프렌으로 갈 건지 애매한 거는 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왜 조합이 많냐면 그런 겁니다. 잠깐 얘기하자면 내가 갔어 개인적으로 만약에 애매한 건 빼라고 해서 이제 뺐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하트 오브나 야기엘로 뭔가 무승부 보지만 애매해. 그래서 뺐어. 그래서 이제 혼자 간 거죠. 이제 몰래. 안 가긴 좀 아쉬우니까 갔는데 애매한 게 이제 적중이 돼버렸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적중했다고 하자니 나 혼자만 간 거고 적중 안 했다고 하자니 적중한 거를 안 했다 할 수 없고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는 거는 거의 다 주는 거예요. 다. 내가 더 가면 더 갔지 안 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 뭐 다폴더 예를 들면 1, 2순위 묶어서 가라 요런 것만 따로 안 드리는 거지. 그래서 진짜 애매한 거는 저도 안 갈게요. 오늘은. 근데 가능성이 있는 거는 고배당은 가도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무승부가 한 10개 보였어. 그러면 2무를 막 5 조합으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는 좀 오바고 뭐 9무가 보이면은 3무씩 3조합을 가는 건 괜찮다 봅니다. 배당 자체가 높기 때문에. 소액으로 가라는 거예요. 소액으로. 어차피 제가 이제 뭐 주력하고 부주력은 뭐 주력을 2개 주고 부주력을 막 2-3개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1순위는 무조건 하나고 어쩌다 진짜 특이한 케이스에 1순위가 2개가 될 수는 있는데 거의 하나고 보통 2순위도 하나인데 2순위도 뭐 2개 정도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2순위가 2개 되는 건 3순위가 2순위로 바뀐 것 뿐이지 그거 빼고는 무승부를 가기 때문에 조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무승부가 애매하다 하면 좀 빼겠습니다. 아니면 진짜 어차피 적중 될 확률이 적으니까 개인적으로 가든가 진짜 소리 없이 적중돼도 적중됐다 안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줄여볼게요. 경기가 많긴 하지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이 너무 낮은 것들은 애초에 다폴더로도 갈 생각이 없습니다. 1.5 이하들은 애초에 마인으로 노려서 그냥 틀리면 틀린 거지 1.12 이런 거를 묶어서 갈 생각은 없어요 오늘. 그래서 대충 사이즈가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서 9시까지 좀 마무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유하고 PAOK. 자, 지금 맨유가 뭐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맨유입니다. 맨유. 상대가 이 리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당이 좀 적죠. 근데 맨유가 아시겠지만 3무입니다. 3무. 아직 1승이 없어요. 유로파에서. 그리고 이 다음 경기 레스터하고 경기인데 불과 이틀 뒤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최근에 뭐 레스터 상대로 5대2로 이기기도 했고 리그컵에서 뭐 첼시하고도 비기기도 했는데 홈에서 패배가 막 많지는 않아요. 원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무승부가 많고 막 이겨야 될 경기 못 이기고 그래서 이제 뭔가 물론 승리가 많이 없어서 리그 순위가 낮긴 합니다. 다만 상대가 PAOK인 만큼 뭐 걔네 상대로는 잡아줘야 되지 않나. 갈라타도 PAOK 상대로 3득점이나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맨유 승 봅니다. 맨유 승. 요것도 맨유 갈 거면은 마인으로 가세요. 마인 갈 거 아니면 건드리지 마시고. 그래도 맨유 이길 팀은 이겨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요새 득점도 잘하고 있고 강팀 상대로도 좀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꼬아서만 생각하지 않겠다. 자, 아약스하고 마카비 텔아비브. 자, 아약스는 성적이 좋습니다. 2승 1무. 그리고 마카비 텔아비브 같은 경우에는 3패입니다. 3패. 그래서 지금 지난번 퇴장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소시전 그 미트윌란전도 졌고 그리고 브라가전도 좀 선제골 넣고 아쉽게 지긴 했는데 아약스는 좀 달라요. 요새 아약스는 지난 시즌 아약스하고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지금 무패를 꽤 길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몇 경기야? 6연승에 13경기 무패 11승 2무입니다. 그리고 6연승 할 동안 만났던 팀이 어디냐? 페노르트 원정 그리고 홈에서 PSV 강팀 상대로도 다득점으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약스를 막기에는 좀 빡세 보인다. 카라바오전도 3대0 베시타스도 4대0으로 털었기 때문에 요거 아약스 승. 어찌 보면 오늘 경기 중에 터지는 한이 있어도 가장 좋아 보입니다. 낮은 배당 중에서도 가장 갈만하다. 그래서 아약스 승. 그리고 낮은 배당 중에서도 배당이 가장 좋아요. 마엔까지 봅니다. 1마엔. 그리고 2마엔도 고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다. 2배가 안 돼요. 1마엔이. 그래서 2배 이상 넘는 거로 노려보자면 3.25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3.5 마엔은 글쎄요. 6배. 이거는 좀 빡센데 뭐 마카비 텔아비브가 좀 비빌 거 생각하면은 뭐 배당 대비 오버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갈 거면 마엔 가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요거는 애초에 배당이 너무 낮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요런 이제 라피드빈이나 파포스 요런 건 그런 얘기했지. 아약스는 일반승 가도 되지 않을까? 1.26이면은 낮은 배당들 중에선 가장 높고 그래도 요거는 가볼만 하다. 낮은 배당 중에. 자, 라치오하고 포르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C 포르투가 지금 성적이 안 좋거든요. 그 1승 1무 1패 생각보다. 왜냐면 원래 포르투 정도라면 아주 상위권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1승 1무 1패고 라치오가 1위입니다. 1위. 9승이래. 9득점에 1실점. 3승 무패.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테벤테전 2대0으로 이겼고 니스도 4대1. 디나모도 3대0. 그리고 최근 4연승에 최근에 진 거는 유벤투스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패배가 많이 없긴 한데 최근에 6연승 중이고 근데 하필 유로파에서 맨유랑 비기고 보데글림한테 졌기 때문에 그게 좀 크지 않나. 근데 포르투도 나름 잘한다. 지금 보면은 리그에서 흐름이 워낙 좋아요. 좋기 때문에 좀 박빙의 승부를 예상하지만 그래도 저는 라치오가 더 좋아 보인다. 니스 상대로 4득점 했다는 건 좀
그래도 홈에서 그리고 보데글림 원정에서 3실점을 한 게 좀 커서 뭐 라치오 승각이 좀 빡세다 하시는 분도 오버 가시면 됩니다. 라치오 질 것 같진 않아요. 라치오 승무 사이드 뭐 다득점 무승부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라치오 승을 좀 더 보고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알크마르하고 페네르바체. 그리고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체크를 못한 게 있는데 아니구나.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크마르 최근에 기세가 너무 안 좋아요. 리그 초반에 일단은 무패를 엘프스 보리전까지 했는데 위트레흐트전부터 지금 5연패 뒤에 고어헤드 한 번 비기고 페노르트 또 지고 1무 6패입니다. 1무 6패. 토트넘 1대0패, 빌바오 2대0패. 물론 상대적인 게 있죠. 그래서 페네르바체 정도면 좀 비빌 수 있지 않냐 하지만 페네르바체도 에딘 제코 뭐 타디치 여기도 생막심 그리고 네시리도 있네 여기. 좀 빡세네 여기도 페네르바체도. 근데 일단 알크마르는 퇴장이 근데 토트넘전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 쪽에 퇴장 뭐 비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드필더에서도 부상으로 못 나오고 그리고 페네르바체도 보면은 크게 근데 페네르바체는 크게 뭐가 없네. 뭐 공격 쪽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알크마르보다는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페네르바체가 성적이 안 좋냐 그게 아니거든요. 최근 리그 포함해서 성적이 좋습니다. 맨유전도 비기고 트벤테 원정에서도 비겼기 때문에 무패예요 아직. 알크마르는 그에 반면 홈에서 엘프스볼을 잡긴 했지만 막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도 알크마르가 그래도 홈인데 쉽게 질 것 같진 않지만 페네르바체도 원정에서 트벤테한테 먼저 선제골 내줬던 거 생각하면 요거 그냥 묻짚고 넘어갑시다. 이거 막 뭔가 선택해서 가야 좀 빡세네. 그렇다고 완전히 알크마르를 배제하고 페네르바체 승을 가기에는 또 알크마르가 프렌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원래라면 페네르바체가 프렌 받으면 페네르바체 프렌을 가면 되는데 이게 흐름은 페네르바체인데 또 배당 대비 알크마르 프렌 가기엔 좀 빡세고 지금 흐름이. 그래서 차라리 무승부 볼 거 아니면 건너뛰어라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면 트벤테나 알크마르는 같은 LADBC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한다면 그렇게 봅니다. 자, 풀젠하고 소시. 자, 빅토리아 풀젠 3무 승리는 없지만 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PAOK전에 2대1로 비겼지만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죠. 비겼는데 퇴장이 있었고 수비 쪽에 소시는 크게 뭔가 달라진 건 없는데 물론 지난번 이겨야 될 홈에서 오사수나한테 잡히고 이기지 못할 경기였다 생각한 세비야 원정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원정 3연승이거든요. 원정에서는 5경기 무패입니다. 니스전도 비겼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득점이 없고 이기지 못해서 좀 불안했는데 요새 보면 또 승리가 좀 많긴 해요. 그래서 풀젠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크 원정에서도 비겼던 팀이고 워낙 홈에서 잘 안 지고 전체적으로 승률이 좋아서 요거는 소시가 아무리 좋다고는 하지만 프랑크 원정에서도 비겼던 풀젠이기 때문에 요것도 무승부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묻찍거나 건너뛰겠다. 뭐 오버 배당이 살짝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원정의 소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더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 디나모 키유 디나모 키예프입니다. 페렌치 바로시 갈게요. 딱 7시 전에 끝날 것 같아요. 끝내고 조합 짜고 마무리하고 조합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애매한 거를 좀 빼려면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고민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저도 어제 그제 성적이 막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오늘 좀 어떻게 가야 될지 평소처럼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고배당으로 그냥 노려서 주말을 노려야 될지 그게 고민이거든요. 자, 키예프하고 페렌치바로시. 자, 키예프는 로마 원정에서 졌고, 그리고 호펜 다 졌네. 예, 3전 전패구나 키예프가. 그리고 득점이 하나도 없고, 너무 안 좋은데? 페렌치바로시가 니스도 잡고, 토트넘전도 한 골을 넣었고, 안드레트 원정에서도 한 골 넣었던 거 보면은 로마 원정에서 한 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이게 아마 중립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크라이나 팀이기 때문에 좀 빡세 보이네. 예. 그래도 4연패는 좀 빡세지 않나. 요것도 무승부 한번 노려본다. 갑자기 무승부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승부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버릴 건지 뭐 산무로 갈 건지 뭐 섞어 갈 건지 좀 고민해 볼게요. 이것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무승부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면 다른 조합을 짜봤는데 마땅히 갈 게 없다 그러면 결국엔 가야 되긴 하거든요. 무승부라도. 자, 호펜하임하고 리옹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펜하임이 지난번 장크트한테 지면서 리그에서 2경기 연속 득점이 없긴 하거든요. 뭐 컵 대회는 득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단 포르투 원정 득점 없었고, 홈에서 디나모 키예프 상대로 2대0. 나름 홈에서 3연승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리옹 같은 경우에는 리그 초반에 안 좋았다가 중간에 한번 엄청 좋았다가 다시 또 베식타스한테 지고, 뭐 오세르한테도 비겨버리고, 뭐 릴 비긴 게 뭐 잘하긴 했는데 믿음이 안 갑니다. 리옹. 들쑥날쑥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그리고 호펜하임 원정이라서. 그래서 요것도 느낌이 뭐냐, 호펜하임 홈이기 때문에 묻지거나 건너뛰어야 됩니다. 리옹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리고 호펜하임 그 공격 쪽에 딱히 결장이 있는 게 없어서 요거 묻지거나 그냥 패스. 어디 갔냐? 묻지거나 패스. 그냥 무승부 봅시다. 무승부. 뭐 가든 말든 뭐 선택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홈에서 조금 원정보다는 그나마 낫기 때문에, 리옹의 최근 원정에서 뭐 5경기 무패고 한다고는 하지만 뭐 레인저스 4대1로 이겼다고 해서 그렇게 썩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마지막 경기 RFS 대 안드레트 가기 전에,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무가 많이 보인다. 하지만 경기가 많아서 많다고도 볼 수가 없다. 거의 주말 토요일급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고배당을 노린다면 3무나 3엔디무 뭐 이런 식으로 노리겠다.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FS 대 안드레트. 얘기하다 보니까 유로파도 그냥 적어버렸네. 요것만 안 적고 이만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어차피 여기서 다 간다는 게 아니고 골라갈 거기 때문에. 자, RFS 대 안드레트 가도록 할게요. 생각도 못했네. 원래 컨퍼런스만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자, RFS는 프랑크 원정에서 1실점밖에 안 했고, 그리고 갈라타하고도 비겼고, 라트비아 팀이거든요. 그리고 안드레트는 루도고레치, 그리고 소시 원정에서 또 이겼고, 페렌치바로시까지. 그러니까 3연승입니다. 3연승.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1무 2패 RFS보다는. 그리고 이 공격 쪽에 뭐 부상이라든가 부상 의심 좀 있어요. 안드레트는 오히려 공격 쪽에는 크게 부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땐 소시 원정에서도 잡았던 안드레트이기 때문에 안드레트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오버 가시면 됩니다. 요거 오버 요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조합을 짜야 될지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이랑 즐겨찾기 부탁드리고, 제가 조합은 8시까지 짜는 건 좀 빡셀 것 같아요. 물론 빨리 짜면은 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조합을 많이 짠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배당이 적은 것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짜려면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하는 경기가 많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패스를 많이 못해서 그게 고민입니다. 아무리 애매해도 무승부 안 보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나와야 이제 다 쳐내고 남은 경기들 중에 고민하면은 딱 깔끔한데, 오늘은 선택해야 되는 경기들이 좀 많아서 마무리하고 최대한 빨리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9시 전까지는. 저도 그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시고 유튜브도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7시 전에 끝났네. 그래도 멘트만 쳐도 이 정도입니다. 메모장 적었으면 아직도 안 끝났어요. 1시간 한 40분 정도 했거든요. 힘듭니다. 힘들어. 그러니까 뭐 팬가입이라든가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해주기 힘들잖아요. 뭐 간단하게만 그냥 뭐 보통 짚어서 끝나지 이 정도까지는 안 해주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좀 잘 골라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빨리 방종하고 마무리하러 가볼게요.